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가 살면서 배운 20가지 사실과 착각들,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착한 척하는 사람의 무의식에는 욕망, 분노, 슬픔이 많다. 이거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네요.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거나 내가 좀 착한 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서운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욕망이 많다, 화가 많다, 마음의 슬픔이 많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결핍이 자꾸 생긴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나도 좀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고, 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점점 이 마음속에 욕망, 결핍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뭐가 하고 싶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가는 것처럼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욕망이 계속 생기고, 계속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참아야 되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항상 이제 분노가 나요. 근데 자기도, 인간은 자기 어떤 욕망에 충실했을 때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착한 척 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 어떤 욕망을 다 억압하고 억제하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슬픈 마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착한 척하고 착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착한 척하는 사람, 남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욕망이 많아지고 분노가 많아지고 슬픔이 많아진다. 이 세 가지를 결국은 합쳐서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착한 척 하지 말자. 그래서 내 어떤 자신을 먼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남한테 잘 보이려고 착한 척하면 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 완벽주의자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 달리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제가 쓴 표현인데 이 말도 좀 뜨끔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완벽주의자처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쉬면 안 돼. 나는 완벽하게 해야 돼. 실수하면 너 죽어. 너 실수하면 끝나. 정신 차려 이 바보야. 이런 식으로 저를 자꾸 채찍질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주변에서 볼 때, 영국인은 정말로 완벽주의자다. 열정이 높다. 대단하다라고 겉으로 봤을 때는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제 자신이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돌이켜보니까 나는 어떤 열정이 많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작은 실수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실패해버리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어떤 그 흑백 논리, 그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이 완벽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뿐이에요. 남이 볼 때는 엄청난 열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완벽주의자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내 실제 마음은, 제 마음을 쉬고 싶었고 멈추고 싶었고 행복하게 싶었고 작은 성취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해지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실제 저 마음이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를 더 이상 이제 좋아하지 말라. 예전엔 저는 나는 완벽주의자라 잘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는데 절대 지금 가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능력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만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니까 훨씬 마음도 편합니다. 제 능력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헐떡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항상 평온하고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작은 거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얻으면 좋은 거고, 그게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차라리 인정해주고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서야 살짝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결국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 달리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10번째,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재수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 진짜 운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대는 생각하는가? 저도 제 자신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재수없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나라는 인간이.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어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간인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떤 말하면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떤 폭력적이고 정말로 불행한 가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 환경 속에서 태어났을까? 그래서 나는 항상 저주받은 사람이야. 항상 그러니까 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난 안 돼. 난 못해. 어차피 나는 뭐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해봤자 뭐가 되겠어.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게 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나는 키도 작은데 나는 성격도 소심한데 나는 그렇게 인기도 없는데 나는 매력도 없는데 내가 뭐가 잘난 게 있어? 그런 식으로 항상 말과 행동을 스스로가 재수없는 사람처럼 계속 만들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맨날 재수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뭘 해도 아니야 난 떨어졌을 거야.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 아이 난 안 돼. 아이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운이 있겠어요. 전 재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런 운은 아이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스스로의 운을 자꾸 깎아먹어버리고 회피하고 거부를 해버리면 운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 생길 운도 사실은 없어지게 된다. 따지고 보면 제가 정말로 운이 없는 것은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재수없는 말을 계속 남발했습니다. 또 재수없는 행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재수가 없어졌던 거구나.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물론 그 시작은 정말로 그걸 재수없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재수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친구들에 비해서 좀 환경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불우했던 환경이었을 뿐이지 그거를 기어이 뭐 저주니 재수가 없느니 뭐 인생이 망가졌느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어떤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재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내 삶에서 운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그 운을 만드는 주체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운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운은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나의 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 운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런 긍정을 내가 만들었을 때 뭐 시크릿처럼 하늘에서 무엇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시크릿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내 몸과 마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주체자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도 잘 풀리고 더 성격도 밝아지고 더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고 더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하니까 당연히 성과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나는 운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한 줄 안다. 때로는 불쌍해서 때로는 포기해서 심지어는 더러워서 무서워하는 것이다. 당신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며 살고 있다. 저도 이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누가 화를 내면 막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쩔 때는 커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제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하고 이 화라는 어떤 이 근본적인 마음을 공부를 해보고 화내는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화는 내지 않고 정말로 대화로서 상대방을 이해해주면서 정중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또 만나보니까 결국 화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물론 어떤 정당한 순간에 버럭 화내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신경질을 부리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조금만 이래도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격렬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무서운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저 정도 일에 저렇게 화를 낼 정도로 멘탈 관리도 못하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 이미 화를 냈는데 성인으로서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어린애도 저 정도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저 사람하고 말하는 걸 포기해버리지. 알았어요 알았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화를 너무 잘 낸다는 것은 너무 자기에 대해서 마치 화 잘 내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화를 내면 낼수록 주변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봅니다. 나를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를 피해버립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을 가까이 지내거나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점점 나는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12번째, 당신은 이래저래 해서 마음이 병들었다고 서술하지만 저는 이래서 우울해요. 이래서 강박증이 있어요. 이래서 잠을 못 자요. 이래서 불안증에 걸렸어요. 이래서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서술하지만 결론은 하나다. 제가 배운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당신은 이것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대한 무책임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단 하나다. 당신의 삶에 대한 이 무책임으로 인해서 당신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해서 당신의 마음이 병들었다. 그래서 당신이 우울해졌고 불안해졌고 공황에 빠졌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병이 들었다. 당신이 당신을 책임을 졌으면 당신의 마음은 어린아기처럼 평온하게 잤을 거다. 그런데 당신이 엄마인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던 거다. 당신이 당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방치하고 살펴주지 않으니까 이 마음속에 아이가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내고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나에 대한 이 무책임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인식을 먼저 갖고 시작해야지 남 탓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저도 한때는 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의 병으로부터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도 내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만들었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굳이 자꾸 다른 사람들 포함시켜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하소연하는 것도 지겹다. 지쳤다. 그 사람들 아무리 말해줘봤자 지나간 시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마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건 내 자신의 무책임이고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한 것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깔끔해지고 과거가 정리된다. 그러면 현재부터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13번째,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놓아주지 않고 잡기만 한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놓아주지 않고 잡기만 한다. 당신은 어찌 보면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는 자가 아닌 빼앗으려는 도둑이 아닙니까? 저도 이걸 뒤늦게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세요라고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내가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어떤 본질은 주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실은 집착을 하면서 저 사람을 잡아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꽉 잡고 있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꽉 잡고 있는 걸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얘가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하지 않으면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어떠한 소유나 집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인데 저 역시도 어느 순간 이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제가 했던 모든 것은 대체적으로 다 집착에 가까웠다. 사랑은 주는 자다. 근데 집착을 하는 자는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집착증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내 아이들을, 내 아내를, 내 여자친구를, 남자친구,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주는 기쁨을 느끼면서 사랑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 사람을 꼭 내 가슴속에 집어넣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을 때 행복감을 느끼려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려고 저 사람을 한테 잘해주는 것인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을 잘해주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게 사랑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후자가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번째, 중독, 술, 담배, 음식, 사람, 뭐 이거에 따른 중독 있잖아요. 무언가에 어떤 미쳐가지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 중독증 어떤 그 현상이든 물질이든 대상이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좋아한다고 말을 한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 못 사는 그냥 노예일 뿐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좀 더 편안해야 돼요. 그거 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선택권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놓아줬다가 우리 내일 또 만나자. 내가 더 잘해줄게. 그리고 이거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이걸 하면서 기분이 좋으면 끝나고 나서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면 또 기분이 계속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주변 사람도 좋아지니까 이건 어찌 보면 건강한 중독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중독인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술, 담배, 음식, 사람 이걸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걸 좋아함으로써 우리는 결국은 집착에 빠지게 되고 강박에 빠지게 되고 그거 없이 못 사는 어떤 이 도의 어떤 금단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아, 술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담배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너 없이 못 살아. 나 죽어버릴 거야. 내 옆에서 떠나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음식 없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계속 그 음식을 뱃속에 집어넣으면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의 노예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이 있다 없다? 사실은 없다. 그냥 이 뇌가 이 중독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는 거다.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없이 그냥 이 뇌가 중독이 돼서 그냥 술에 미친 거고 담배에 미친 거고 사람에 미친 거고 음식에 미친 거고 권력에 미친 거고 명예에 미친 거라는 거죠. 돈에 미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떠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고 그냥 계속 미쳐야지 내가 기쁨을 느낀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저도 이런 삶을 제가 살아와 보니까 아무리 이 상태 속에서는 내가 노력을 하고 해도 기쁘지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것은 그냥 노예였구나. 이제는 내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 술을 먹더라도 맥주 한 잔 정도 기분 좋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담배 같은 건 안 좋으니까 아예 다 끊어버리는 거고, 사람한테도 이제 집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건강하게 저 사람을 좋아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좋아하는 거. 억지로 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뭐 음식도 그런 거죠. 내가 배부를 수 있는 만큼만 건강하게 먹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이 어떤 이 쾌락 속에 빠지지 않고 이 노예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8번째부터 이 14번째까지 다루었습니다. 다음 3부 시간에 15번째부터 마지막 20번째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